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위험에 등을 돌리고 도망치면 위험이 2배로 증가하지만 움츠러들지 않고 신속하게 받아들이면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윈스턴 처칠. 제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문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주문이 감사합니다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제 방송 보시고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딱 외치시면 행복하시게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꼭 외쳐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올해 서울 강남 3구 당첨 확률이 0.45%.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울 강남 서초 송파에 로또 청약 아파트를 당첨되기를 희망하고 있고, 나는 당첨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당첨 확률이 0.45%입니다. 1%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냥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 로또 아파트만을 분양을 갖다 받기를 희망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가용한 범위 내에서 서울이 안 된다고 하면 수도권에라도 내 집 마련을 서두르실 것을 오늘 아침에 감사 스마일 이야기 드립니다. 물론 탄핵 정국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망하고 있는데, 지금 은행권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대출을 1월 중에는 지금 시행을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 내년 1, 4분기부터는 서울, 그 다음에 경기도의 주요 아파트들 가격은 이렇게 전환될 가능성이 또 높을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서울의 아파트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의 준신축, 그 다음에 수도권, 경기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아파트 가격은 지금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적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관련해가지고 다양한 전문가들이 바라본 내년의 임대차 시장은 어떨까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부동산 R114 통계에 따르면 일단 전세가격 상승 요인으로 4가지 요인을 언급했습니다. 매수 심리 위축으로 인한 전세 수요 증가라든지 임대인의 월세 선호로 인해서 전세 물건이 공급이 부족하고요. 또 서울 등 주요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청약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세라든지 월세로 거주하시는 수요가 또 증가할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저는 전세 가격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지금 아무도 관심 받고 있지 않는 월세 가격도 정말 많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내년이 되게 되면 지금보다 월세 가격은 더 많이 오를 것 같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그 이유는 전세 사기 여파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이 쏠림이 더 심하게 될 것이고요. 임대차 입법 만기 도래에 따른 가격 상승 압력을 받을 거고, 재계약 증가로 인해서 시장의 유통 물량이 감소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력한 대출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이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전세에 계셨던 분들이 월세로 또 지금 많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 라이브 시간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 집이 없이 주식이라든지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과 코인 투자가 나쁜 것은 나쁘다고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주식이라든지 코인으로 해서 수익이 생기거나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코인보다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내 집이다. 내 집을 갖다 먼저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토요일이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데 정말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토요일이구나 라는 또 생각을 가졌습니다. 모림님께서 마무리 공사 중인 GTX-A 운정중앙역 내부 전광판 사진을 띄워주셨는데요. 이 보시게 되면 서울역행 14시 32분, 그 다음에 서울역행 14시 40분, 48분으로 되어 있는데, 출퇴근 시간은 6분 15초지만 일반 시간은 8분으로 해서 배차 간격이 이루어진다. 다들 놀랍지 않습니까? 8분이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시간표 보지 않고 가셔도 되는
그런 배차 간격이라는 말씀 드리고, GTX-A D- 오늘 기준으로 해서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14일. 개통시까지는 13일 남았고요. 이제 14일 남았다는 말씀을 기쁘게 드리고, 13일 남았군요. 죄송합니다. 13일 남았습니다. 13일. 정말. 아니군요. 14일 남았군요. 11일, 12, 13, 14. 네. D-14일, D-14일 남았다는 말씀을 기쁘게 드리면서, GTX-A가 개통을 하고 난 뒤에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것이 많은데,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정말 서북부는 천리개벽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감사스마일TV를 우연찮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특히 고양시라든지 김포시, 그리고 양주시, 의정부시, 파주시에 거주하신 분들은 정말 많이 구독해 주시면 더 큰 힘 받고 이렇게 꾸준하게 아침 방송으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의 김평화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집값 오를 일만 남았다. 공급 절벽에 계엄 후폭풍 덮친다라고 이 헤드라인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2025년 내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공급 절벽이 현실화될 거라는 우려를 제가 올 여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우려가 지금 더 커지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이 계엄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계엄 후폭풍이 아무래도 생각보다 셀 거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생각과, 그리고 또 감사스마일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립니다. 1달러당 지금 1,400원을 갖다 웃도는 고 환율이 또 지속되고 있고요. 철근 등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건설 비용은 물론 분양가 상승도 불가피할 전망인데, 국내 건설사들은 이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지고 주택 사업 비중을 또 줄이고 있고요. 이렇다 보면 주택 공급 부족 문제가 더욱더 악순환을 또 거듭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 드렸는데, 생각보다 이런 계엄 후폭풍이 실제 우리 중산층이라든지 서민층에 더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지난달, 이번 달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무주택자분들은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일단 내 자금 여력에 맞춰가지고 빨리 의사결정을 갖다가 하시고, 또 대출도 지금 가능하다고 하니까 주거래 은행이라든지 또 일단 은행권에 한번 대출이 내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또 조선일보의 김은정 기자님의 기사, 내년 말 수도권 집값 저점 찍고 장기 상승 사이클에 진입할 것이다라는 허혁재 미래에셋증권 부동산 수석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많은 부동산 전문가분들 중에서 의외로 이제 이렇게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또 은행권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한 번은 이렇게 약간 조금 집중적으로 보진 않는데,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갖다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신문 기사를 갖다 꼼꼼하게 좀 살펴봤더니,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감소가 중단기에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고요. 또 향후 3년간의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또 전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진적인 금리 인하라든지 또 2026년부터 27년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것도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금리 인하는 지금도 금리 인하되어 있고, 대출 금리도 지금 낮춰져 있고, 실제 가상금리만 지금 조정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담보대출이 지금 금리가 4% 중후반이 되다 보니까 못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게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 의사결정을 또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내후년에 이제 전세 만기라든지 월세 만기이신 분들은 지금부터 이런 것들을 갖다 고민하실 그런 시기가 될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일단은, 입주 물량이 크게 부족한 거, 공급 부족이라든지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분양가 상승, 이 세 가지가 내년부터 이런 것들이 더, 많은 화두가 될 것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주택시장에 지금 계엄이라든지 탄핵 정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춤해 있지만, 실제 지금 강남권이라든지 실제 주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거래가 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 또 GTX-A가 또 개통을 갖다 하게 되면 실제 GTX-A를 타보고 의사결정을 하겠다라는 젊은 30, 40대 분들도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지금 겸 탄핵 전국이 뭐 1년을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길게 가봐야 6개월, 좀 빠르면 3개월 정도면 이런 분위기가 또 완전 반전이 될 것이고요. 지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518건에서 감소하고 있는데 또 내년 초가 되게 되면 다시 또 증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계속될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분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는 더욱더 가속화될 것 같고 또 초양극화의 시장이 또 다가올 것이다 라는 말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하면 결국 많은 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곳을 사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가격이 너무 높고 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용자산 내에서 지하철이라든지 GTX 등으로 출퇴근하기 편한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투자하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만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 아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집을 택하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집을 택하면 실패 확률이 적고요. 또 좋은 회사가 많이 몰려있는 곳 3대 핵심 오피스 지구인 강남, 여의도, 광화문. 근데 강남, 여의도, 광화문에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시켰잖아요. 4대 업무지구라고. 서울역과 용산이 또 이제 4대 업무지구로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으로 출퇴근이 편한 뭐 정말 GTX-A가 개통을 하게 되면 서울역까지 16분, 대곡역에서는 12분, 13분이면 가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GTX-A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거고요. 이 이야기를 갖다 조금 빨리 이해하시는 분들은 올 여름, 그 다음에 올 가을에 미리미리 또 내 집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두채 전략으로 또 가신 분들도 의외로 또 많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 신축 선호도는 앞으로 계속 될 수밖에 없고요. 분양가가 합리적인지 따져봐야 된다고 하지만 이제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5천만 원이 지금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GTX의 역세권의 3대장 대조 1구역이라든지 가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불광 5구역도 제가 생각했을 때 4천만 원 이하로는 나올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증산 4구역 같은 경우도 일반 분양가가 공개됐는데 생각보다 세게 나왔더라고요. 조합원 분양가도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라워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에는 여러 가지 뭐 태양열이라든지 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 분양가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시간에 이야기 드렸지만 창릉 3기 신도시 민간 분양가 9억으로 제가 예상했는데 추정해야 될 것 같다. 10억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입지인데 동일한 입지라고 하면 신축이 좋겠지만 신축도 시간이 지나면 구축이 된다. 결국 입지라는 말씀 드리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4세대 아파트로 진입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3세대 아파트에 일단은 주목하시고 이왕이면 5년 이내, 이왕이면 10년 이내에 아파트를 갖다가 꼭 내년 6월 전에는 장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좋은 입지는 어떤 것인가?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야기 드리면 뭐 교통, 일자리, 뭐 학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세권이다. 그리고 역세권 중에서도 5분 이내 역을 갖다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보 역세권이면 최고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주상복합에 대해서 약간 편견이 있는데 저는 주상복합에 대한 편견도 깨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제가 역세권에 살아보니까 뭐 학세권 예를 들어서 뭐 몰세권 뭐 여러 이야기 있잖아요. 숲세권 뭐 스세권 뭐 이렇게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역하고 무조건 가까워야 되고 앞으로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역하고 가까운 아파트가 더더욱 더 좋은 평가라든지 청약 경쟁이 더 가세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1기 신도시 선도지구도 역세권 위주로 더 빨리 개발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연신내역, 그 다음에 대곡역, 킨텍스역, 운정중앙역을 갖다가 주목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역세권 아파트는 정말 앞으로 돈을 주고 또 살 수 없는 그런 귀한 아파트가 될 거라는 말씀을 또 이야기 드리면서 또 환승이 또 편리한 그런 뭐 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그리고 이제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아파트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수요를 갖다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급격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내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여부 등 정부 대출 규제 방향이 관건인데 이거는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DSR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오히려
내년 7월 DSR 3단계 시행 전에 지금 의사결정을 갖다 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인구 감소는 장기주택가격 하락 요인으로 언급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2040년까지는 큰 문제는 없다. 그렇다면 감독님들 중에서 내가 내 자녀를 키우고 20, 30대, 30, 40대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내 집 장만을 해서 2년, 5년, 10년을 갖다가 놓았을 때 2040년까지는 정말 우상향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을 것 같고 특히 경기도는 인구가 3천만이 넘어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감사 스마일이 콕콕 하고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인섭님의 부자노트 탄핵 전국이 주택시장의 악재가 아닌 이유. 감사 스마일도 이제 지난 박근혜 대통령 시절 탄핵 때랑 지금이랑 여러 가지 이제 비교를 갖다 많이 하시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빠숑님 글 토대로 좀 약간 좀 이야기를 드렸긴 했지만 일단 16년 12월과 24년 12월 평행이론으로 또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8년 전과는 지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안 좋았고 또 미국발 금리 인상이라든지 또 11월 3일 대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매매 시장의 관망세가 계속됐고 그 다음에 탄핵 가결 이후에 급매물이 정말 늘어나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날 미국은 또 그때 당시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매가 거래되기 시작된 게 17년 새해 1월부터 해서 1월 10일 이후부터 금매 중심으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을 하다가 설 연휴 이후부터 이제 금매 거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지금은 리딩 지역인 압구정이라든지 강남, 잠실이 매매가가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신고가 행진입니다. 거래량도 유지되고 있고 더 중요한 거는 금매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16년도와 달리 20년 하반기 이후부터 매매 시장이 실수요 장세입니다. 그러니까 16년도 당시에는 투자 수요가 더 많았다고 하면 지금은 실수요 장세이기 때문에 탄핵 전국에 상관없이 내가 신축 아파트 살고 싶고 내가 강남 살고 싶고 내가 압구정 살고 싶으니까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해서 선매도 후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택시장은 변수, 재료보다는 수급이 핵심인데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인상 등의 주택시장 내부 변수가 일시적으로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집값은 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팩트 하나는 공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북부 지금 제가 마포, 서대문, 은평 그리고 이제 고양시, 파주시, 의정부시, 양주시 이쪽으로 봤을 때는 운정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입주 물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 의사결정을 해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요. 탄핵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 불확실성으로 매매 수요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매수를 포기하게 되면 대신에 이거는 윤재 팀장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전월세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월세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아니 내 전세나 월세 이자가 또 증가하게 되고 이럴 바엔 내가 내 집 장만하자라고 해서 이제 전월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또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전세 수요에서 매매 수요로 가세되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전세 가격이 만약에 지금보다 가격이 내려간다고 하면 매매가 증가되진 않는데 전세 가격이라든지 월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현상들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이런 것들이 갈 것이다 라고 많은 전문가분들이 또 생각을 해주고 있고 또 오윤섭님께서도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탄핵 정국으로 가장 심각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270만 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88 대책에서 이야기했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이 정말 적을 것 같고 만약에 탄핵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대통령 선거를 갖다 내년 5월이 될지 내년 가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막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내가 살 집을 갖다가 국가에서 나라에서 해주진 않기 때문에 공급이 많아가지고 기다려서 관망을 갖다 계속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적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서울 등 수도권의 경우 아파트 착공 실적 급감으로 인해 가지고 27년까지 입주 물량이 급감할 것인데 문제는 28년 이후의 입주 물량인데 이것 때문에 28년에라도 입주를 하게 되면 다행인데 1기 신도시 재건축이라든지 3기 신도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가 모두가 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민해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게 안 될까라고 또 생각을 했지만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지금 붕괴로 가는 그런
단계에 있다 보니까 상당 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공급 감소 요인이 추가적으로 또 생긴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탄핵 정국이 악재가 아니라면 호재일까요? 여기에서 대기 매수자 입장에서는 금매를 잡을 수 있는 또 기회가 지난 11월 이전보다는 많아졌으니까 호재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 제가 부동산 현장에서 뭐 수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상암이라든지 가재울이라든지 녹본에 다 들어보면 일단은 매도 호가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매수자가 없다 보니까 오히려 정말 이 기회가 어떻게 보면 실제 실수요자라든지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또 좋은 기회인데, 중요한 거는 또 내 집이 팔리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또 바로바로 또 행동을 또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오인섭님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25년 3월 이후로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좋아 보인다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스마일 생각도 그렇습니다. 탄핵 정국이 주택시장의 악재가 지금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지금 25년에 내 집 마련을 갖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이 기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스마일이 부동산 멘토님이신 빠쇼님께서 경기도 부동산의 힘을 갖다가 출간을 하셨습니다. 서울을 넘어설 잠재력, 기회의 땅에 주목하라. 저는 경기도 F4 포함해가지고 서울과 맞붙어 있는 남양주라든지 고양시 덕양구라든지 의정부시도 분명히 지금 올라갈 상승의 모멘텀이 있는데, 이런 좋은 책을 출간을 해주셨고요. 제가 다음 주에 경기도 부동산 힘을 갖다가 일단 출판사 협찬으로 일단 제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일단 리뷰를 갖다 소개를 갖다 할 계획인데,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경기도의 이 힘에 대해서 소장을 하시고 싶으시거나, 또 이제 감수님들 중에서 또 이미 구입을 또 하셨던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입하셨더라도 만약에 이 책을 갖다가 친한 지인분들께 또 선물을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어제 빠쇼님께서 언박싱을 했었던 블로그 글을 갖다가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서울을 갖다가 항상 가고 싶어 하지만 저는 서울을 가기 전에 경기도를 갖다가 중간 목표로 하셔가지고 서울로 가시면 더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인구 감소와 소멸의 시대에 경기도의 미래는 밝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울의 인구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경기도의 인구는 더 늘어난다. 그래서 경기도의 인구가 제가 생각했을 때 서울 수도권이 3천만이 된다. 지금 서울 수도권 대충 인구를 확인해봤더니 2,700, 2,500에서 2,600 정도 되던데, 아마 3천만이 되는 그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서울은 비싸고 지방은 불안하다고 하면 준서울, 특히 GTX-A가 개통하는 고양시, 또 빠쇼님께서 아예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주셨던 덕양구에 내 집 마련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를 드리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사항은 제가 또 덧붙여가지고 다음 주에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 계신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또 2025년 확실한 부동산 전략, 내일 오프라인 세미나, 레오님과 제네시스 박님 그리고 빠시용님의 오프라인 세미나를 듣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멤버십 회원분들께는 추가적으로 제가 중요한 사항들 제가 PPT로 만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또 자료를 통해 가지고 제가 멤버십 영상으로 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쁜 토요일이고 여러 가지로 또 이야기 드릴 내용이 많았지만 그래도 감사스마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이런 탄핵 정국이 불안하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저는 이 또한 또 지나간다는 말씀 드리면서, 항상 저는 감스님들만이라도 정말 각자 도생하는, 그리고 내 집을 갖다가 하루라도 빨리 장만해서 그런 걱정 없는 그런 삶을 갖다가 살기를 갖다가 간절히 소망을 하고요. 감스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주 6일 방송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항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